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한 번 결혼을 했었는데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와 만나는 과정에서 큰아빠의 존재를 알았고 그 덕분에 남편놈과 상간녀 모두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믿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지금 공개해 보려고 하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가장 듣기 싫었던 말 중 하나는 불쌍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환경이 남들 보기에는 불쌍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빠와 단둘이 살았는데 엄마가 없다 보니 집주인 아주머니가 잘 챙겨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아빠와 이혼을 해서 집을 나가셨고 아빠는 보육원 출신으로 아는 친척 하나 없으시다 보니 저와 아빠는 서로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비가 올 때면 엄마가 데리러 오는 친구들이 부러웠고 소풍이라도 가는 날이면 도시락 예쁘게 싸오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빠는 저한테 사랑도 듬뿍 주셨고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월세로 매달 집주인에게 돈을 내야 했는데 한 번도 밀린 적은 없었어요. 대신 이사를 참 많이 다녔죠. 제일 마지막으로 살던 집에서 집주인 아주머니와 참 친하게 지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나 아빠에게 불쌍하다 이런 말을 하면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서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저를 참 아껴주셨네요. 민영아, 이거 입어봐. 오, 이쁘다. 근데 좀 비싼데? 아빠가 가격표는 보지 말랬잖아. 알았어. 어때? 사이즈 좋은데? 이걸로 하자. 저기요, 이 옷 싸주세요. 집은 가난했는데 아빠는 저에게 정말 올인을 하셨어요. 딸 기죽지 말라고 없는 형편에 학원도 보내주셨고 계절 바뀌면 브랜드 옷도 사주셨습니다. 간혹 학교에서 집도 가난한데 비싼 옷 입고 왔다고 시비 거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저는 아빠 덕분에 좋은 대학도 가고 회사도 취직했습니다. 연봉도 높은 회사여서 이제 아빠한테 효도하고 살아야지 싶었는데 그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나가서 일만 하던 아빠라 건강검진도 안 해보셨는데 뒤늦게 암이 발견되고 치료 시기는 놓쳐서 고생만 하다 세상을 떠나셨네요. 아빠는 친척도 없었고 엄마는 연락 끊고 살아서 장례식장에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정말 조용히 아빠 장례를 치르고 집에 혼자 있는데 아빠 빈자리가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 힘들었네요. 아빠가 제 이름으로 1억 5천이 들어있는 통장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돈 벌면 저한테 다 쓰셔서 모을 돈도 없었을 텐데 그 큰 돈을 어떻게 모았나 싶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살던 집에서 머물다 회사 근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차피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을 알아봤어요. 아빠가 주신 돈으로는 집 얻고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건 저축했습니다. 민영아, 너 오늘 모임 알지? 그런데 나 이따가 못 갈 것 같은데 어쩌지?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도 안 좋네?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몸살 난 것 같아. 너네끼리 봐야겠다. 대학 때 같은 동아리였던 친구들은 졸업 후에도 종종 만났는데 제가 아파서 모임에 못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감기약을 사들고는 저를 찾아왔는데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그 친구와 사이가 많이 가까워졌어요. 문 앞에 죽이랑 약 있을 거야. 어? 언제 왔다 갔어? 얼른 먹고 다음 모임 때는 나와라. 나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가고 있어. 고마워. 혼자 살다 보니 아플 때가 제일 서럽고 아빠 생각도 많이 나는데 이 친구는 저를 정말 잘 챙겨주었고 제 집안 사정도 알고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쭉 만나오다가 몇 년 뒤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집안에서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상상 못할 정도였죠.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의 누나도 저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싫을 것 같았어요. 이혼 가정에 엄마 없이 자랐고 아빠는 돌아가셨고 누가 좋아할까 싶었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어떻게 그래. 반대가 이 정도면 우리 그냥 헤어지는 게... 난 싫어. 집에서 좋다는 여자랑 만나는 게 무슨 의미야? 내가 좋아야지. 엄마랑 아빠랑 누나까지 내가 잘 설득할 테니까 기다려. 저는 반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않아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만 믿으라며 끝까지 헤어지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시부모님은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데려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죠. 안녕하세요. 우리 경식이랑은 대학 친구라고? 네, 지금 대성기업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경식이보다 연봉은 높겠네? 혹시 결혼해서 돈 가지고 내 동생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그럴 리가요. 그럴 일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시댁에 갔었고 겨우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친구들도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는데 저나 남편이나 서로 많이 좋아했어요. 거기다 사귀는 도중 한번 헤어지기도 했었지만 힘들더라고요. 시댁에서 결혼을 허락하긴 했으나 제가 마음에 들어서 허락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철이 없었죠. 그런 결혼은 제가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만 보고 직진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때도 시댁에서 저에 대한 시선이 곱지는 않았는데 바로 가족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넌 친척도 한 명 없는 거야? 엄마,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뭘 그런 걸 물어요. 그래도 친구들은 저보다 더 많은데요.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하객수가 너무 차이 나잖아. 창피해서 이건. 당신 그만해요. 좋은 날인데. 그래도 시부는 결혼 허락 후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셨는데 시모나 신우는 아니었네요. 특히 가족 사진 찍을 때 아무도 없었고 혼주석도 비워져 있으니 그거 가지고 한동안 시댁에서 말이 많았어요. 창피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저는 결혼해서도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부터 시댁에서 저에게 온갖 딴지를 다 걸더라고요. 엄마, 저희 왔어요. 아들 왔어. 퇴근하고 자꾸 부르면 저희도 피곤해요. 어머, 얘 좀 봐. 이렇게 자주 봐야 서로 친해지는 거지. 안 그러니, 세아가? 아, 네. 올케는 뭐 기분 안 좋아? 표정이 왜 그래?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도 이제 애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 나이도 있는데? 엄마, 30 초반이면 아직 젊은데요, 뭐. 올케는 입이 없어? 왜 내 동생이 계속 말하는 것 같지? 저도 아직은... 시댁에서는 툭하면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다녀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면 왜 그러냐, 불만 있냐 이러는데 말을 해도 뭐라 하고 안 해도 뭐라 하니 저도 좀 짜증이 났습니다. 거기다 결혼까지 했으니 회사 그만두고 애를 가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버릇없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기우는 조건이라 최대한 시댁에 잘해야겠다 생각했고 남편도 제 입장에서 시댁의 얘기도 잘해주다 보니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제가 일하고 있을 때도 시모는 자주 전화를 했는데 나다. 네, 어머님. 지금 바쁘냐?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넌 전화 예절부터 좀 갖춰라. 어른이 전화한데 무슨 일이냐니. 용건이 있으니 전화를 했지. 다른 게 아니라 너 앞으로 퇴근하면 집으로 좀 와. 매일. 시모는 갑자기 전화해서는 퇴근하고 매일 시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야 가겠지만 시모가 오라는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요. 살림을 배우라는 이유였습니다. 여자가 돈 벌어 뭐해. 우리 아들도 돈 벌 만큼 버는데 외벌이로 충분하지 안 그래? 제가 경식 씨보다 연봉도 더 높은데 그만두긴 아까워요. 어머,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여자가 돈 좀 더 번다고 남자 무시하면 못 쓴다. 참말 말고 오라면 와. 너 살림 하나도 할 줄 모를 텐데 내가 알려줄게. 이런 시어머니가 또 있는 줄 아니? 저 어머님, 지금 제가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요. 그만 끊을게요.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부모 없다고 시댁에서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곤 했는데 자기 아들보다 제가 좀 더 조건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게 별로 좋지 않았나 봅니다. 시모는 물론 신우까지도 저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시댁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경식이 아니었음 누가 올케를 거둬줬을까? 거두다니요? 그렇잖아. 올케 아무도 없는데 고 하나 다름없는 며느리를 누가 좋아해. 나라도 싫을 텐데? 우리 엄마 아빠니까 다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 잘하고 살아. 내가 잔소리 안 하게. 처음에는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미워만 하니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댁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고 남편이 중간에서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기, 민영아, 우리 엄마한테 좀 살갑게 해줄 수 없을까?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너도 노력하는 거 내가 아는데 내가 언제까지 중간에서 대신 말해주고 이런 걸 할 순 없잖아. 솔직히 나도 지쳐. 그래, 나도 알고는 있어. 하지만 너도 알잖아. 시댁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달라고. 엄마가 마음 돌릴 수 있게. 처음부터 널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분이라 지금 저러시는 건데 네가 좀 더 잘하면 달라지지 않겠냐 이 말이야. 이해는 했습니다. 아무리 와이프가 좋다고 해도 결국 자기 부모님인데 어떻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댁과의 사이를 좁히기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고 남편 생각해서 일부러 시댁에 찾아가 잘해보려고 해도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네요. 특히 신우는 제가 하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노력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런 시댁과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술 마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친구의 와이프와도 서로 연락하고 가끔씩 만나는 사이였는데 남편이 어느 날 친구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었어요. 남편 친구 와이프가 저에게 따로 연락해서 알려줬는데 그날은 유독 술주정이 심했고 특히 저와 결혼한 걸 너무 후회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친구 사이로 알고 지냈을 때부터 저에게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애틋한 감정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이렇게 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에게 부모님이 모두 계셨어도 시댁에서 이런 대우를 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지막으로 시댁과 멀어진 관계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하고 시댁에 가서 시모가 알려준다는 살림도 배웠고 맛있는 음식 싸서 저녁도 같이 먹었고 설거지는 기본에 신우가 뭔가를 사다 달라고 하는 부탁도 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관계가 전보다는 나아지더라고요. 역시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구나 싶었습니다. 자기야, 내일 주말이니까 시댁 갈까? 어? 난 안 갈래. 친구랑 약속 있어. 무슨 약속? 누구랑? 나한텐 말 안 했잖아. 갑자기 잡힌 약속이라. 그리고 말해도 넌 모르는 친구야. 그래? 그럼 나 혼자 가야겠다. 그런데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있잖아. 처음에는 어머님하고 형님이 나 너무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하니까 잘해주시더라. 그래? 저는 제가 노력해서 관계가 좋아지고 있으니 남편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대답이 영 시원찮더라고요. 마치 관심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사이 좋은 고부관계도 많으니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랬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던 시댁 단톡방이 있었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다가 톡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단톡 안에서 시모와 신우가 저를 엄청나게 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림 배운다고 시댁에 갔을 때 신우는 그런 저를 보고 부모 없는 거 티낸다고 했고 시모는 귀찮다면서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더군요. 언제는 매일 와서 살림 배우라 해놓고 제가 너무 애썼던 것들이 시댁 식구들한테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거기다 남편까지 이제는 무반응이라 저 혼자 그동안 뭘 했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 단톡 내용을 확인하고 난 뒤 저도 포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남편이라도 저와 사이좋게 잘 지냈다면 저는 잘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까지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외도였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딴 여자랑 바람을 피울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 예상은 언제나 빗나갔습니다. 민영 씨,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뭔데요? 혹시 또 경식 씨 거기서 술 마셨어요? 그건 아니고, 그게 괜찮으니까 얘기해요. 뭔데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제가 얘기해달라고 보채자 제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자요? 우리 남편이 며칠 전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식 씨가 여자 생겼다면서 큰일 났다고 하는 거야. 확실한 거예요? 지금 만나는 여자라면서 사진도 보여줬대. 그 말을 듣자마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따져야겠다 싶었는데 오해라고 해버리면 그만이라 일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아야겠다 싶었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저도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남편 없을 때 몰래 핸드폰을 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치밀했죠. 차도 일부러 놓고 다니는 날이 많아서 흔적을 찾기 어려웠는데 가끔 타고 나갔다 온 날에는 블랙박스를 열어봐도 아주 깨끗했습니다. 어디 물어볼 것도 없고 해서 혼자 인터넷 검색하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상간녀 소송을 하면 된다기에 어떻게든 증거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무료 상담도 많길래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는데 자세한 건 비용을 내야 했고 어차피 증거 수집은 제 몫이었기에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던 저는 미행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회사를 빠질 수도 없었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있다 보니 발신자 이름을 볼 수 있었는데 김세훈 과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거나 잠깐 밖에 나가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살짝 핸드폰을 봤는데 저 이름으로 문자가 엄청 와 있었어요. 그전에는 남자 이름이라 전혀 신경 안 쓰고 넘겼는데 자세히 보니 상간녀였습니다. 저는 이거다 싶어 일단 동영상으로 다 찍어뒀고 블랙박스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아마 집에 오기 전 매일 삭제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매일같이 봤네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게 더 편해서 차량 이용이 거의 없었기에 남편이 차를 이용하면 항상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댁에서는 여전히 저를 함부로 대했는데 자기 아들이 뭐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며느리만 잡으려는 심호를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여보세요? 넌 내 번호 저장 안 했니? 네? 내가 전화를 걸면 난 줄 알 텐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래야지 여보세요가 뭐야? 제가 지금 근무 중이라 길게 통화 못하는데 아휴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어. 이따 퇴근하고 오렴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 했는데 가지고 가.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고 차를 가지고 출근한 남편에게 연락해서 반찬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야근도 해야 해서 지하철을 타고 시댁 갔다가 집에 가면 너무 늦겠다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시모는 자기 아들이 반찬을 가지러 오자 화가 났는지 상기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진짜 이 정도였니? 어머님, 제가 아직 회사예요. 퇴근 못해서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너만 이래? 우리 아들은 네가 돈 번다고 지금 요샜더니? 그게 아니라 됐다. 이제 앞으로 내가 반찬 들고 너네 집으로 가마. 그런 줄 알아. 지금 남편 외도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한데 시모까지 저러니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일을 마치고 퇴근을 했는데 남편이 이미 집에 와 있더군요. 혹시나 싶어 주차장으로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웃기는 건 시댁 다녀온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록마저 없다는 겁니다. 일부러 지우고 다니는 게 확실했죠. 진짜 블랙박스는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기회는 또 찾아왔네요. 남편이 회식한다며 늦는다고 연락 온 날이었는데 그날 술을 마셨는지 대리를 불러서 집에 왔더라고요. 술이 좀 취해서 오자마자 잠이 들었길래 제가 또 차 안을 살펴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있었습니다. 저에게 회식이라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고 상간녀와 단둘이 술을 마신 거였더라고요. 차량 안에서 두 사람의 애정행각 소리가 들렸는데 서로 이름까지 불러대길래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발견한 게 있었는데 남편 지갑에서 상간녀의 명함을 찾았어요. 블랙박스에서 들리던 이름이라 명함을 꺼내 사진을 찍어두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도 내내 남편의 상간녀 생각뿐이었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하루 연차를 쓰고 상간녀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명함에 나온 주소로 검색부터 해봤는데 대기업은 아니었고 중소기업 중에도 그래도 규모가 있어 보였습니다. 일단 증거도 확실한 마당에 상간녀를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남편에게 따지고 들면 또 뭔가를 감출 것만 같아서 상간녀 머리채라도 잡을 생각에 무작정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 후 눈에 보이는 직원 아무나 붙잡고 상간녀 이름을 대며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회사 격리라고 했는데 제가 회사 입구에 서 있으니 한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딱 봐도 엄청 꾸민 모습이었고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간녀와 마주했습니다. 저 김윤지 씨 맞으시죠? 그런데요? 누구신데 절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경식 와이프예요. 상간녀는 제가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순간 놀라더니 엄청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목을 잡고서 회사 뒤 공터로 끌고 갔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혹시 내 뒷조사했어요? 저도 일하느라 바빠서 뒷조사 같은 건 못했고요. 당신들이 꼬리가 길어서 밟힌 거라고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어머, 나 이거 고발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확실하게 해둘 건 난 그 사람 가정 있는 남자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쪽이 이렇게 찾아온 것도 너무 어이가 없다고요. 바람 피워놓고 되게 뻔뻔하네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여길 찾아온 줄 아는 거예요? 그러자 상간녀는 소리를 지르며 빨리 가라고 했고 자긴 아무것도 모르니까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며 자리를 뜨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큰 소리가 오가니 그 회사 직원들이 몰려왔는데 그중 상간녀의 남편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는 아가씨가 아니라 유부녀였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신 뭐야? 그쪽은 누구신데요? 나 이 사람 남편인데 왜 남의 회사에 와서 일해요? 김윤지 씨가 말해요. 제가 왜 찾아왔는지. 시끄럽고 빨리 가세요. 여보, 저기 내가 아는 사람인데 오해하고 날 찾아왔어. 근데 별거 아니야. 우리 그만 들어가자. 제가 못 들어가게 상간녀 손을 잡고 안 놔주니 상간녀 남편까지 큰소리치며 한참 시끄러웠는데 그때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 걸 봤습니다. 구경하던 직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사장님이라고 하길래 회사 사장님을 알게 된 건데 가까이 올수록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글쎄 돌아가신 아빠랑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아빠가 여기요. 어떻게? 저는 정말이지 아빠가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닮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빠 얼굴이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네요. 제가 아빠라고 하니 사장이라는 사람도 황당해했는데 제가 계속 아무리 봐도 아빠 같은데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빠라고요? 사장이라는 사람은 놀라면서 저에게 잠깐 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장실로 갔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뒤따라 쫓아가니 제 뒤로 상간녀가 온갖 쌍욕을 했는데요. 남의 회사에 와서 행패나 부리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욕이나 실컷 먹고 돌아가겠지. 여보, 내가 말했잖아. 오해가 있었다고. 참나,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상간녀보다 당장 아빠와 닮은 이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사장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돌아가신 아빠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빠가 최대자 호자이신데 혹시 이 이름 모르세요? 최대호? 대호? 네,
혹시 아세요? 잠시만요. 이거 저희 아빠 사진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정말 너무 똑같아서 그래요. 저는 지갑에서 아빠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여드렸고 사장님이라는 사람도 크게 놀라며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장은 저에게도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엄청 낡은 사진이었고 코팅이 되어 있었어요. 남자 어린이 둘이 찍힌 사진이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이름 2개가 써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아빠의 이름이었죠.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하자 그 사장님은 저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나도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다면 내 동생 같아요. 혹시 아버지가 보육원 얘기한 적 있어요? 맞아요. 저희 아빠 햇살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셨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빠에게는 쌍둥이 형이 하나 있었고 둘이 보육원에 들어왔다가 형만 입양이 되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 생활을 했고요. 내가 동생 만나려고 보육원에 다시 갔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태 연락 한번 못 해보고 살았고.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어요? 만나볼 수 있을까? 그게... 아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 소식을 말씀드렸더니 크게 망연자실한 얼굴이었는데 평생 동생을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하시며 우시더라고요. 저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라 믿을 수가 없었고 상간녀 머리채를 잡으러 왔다가 이게 대체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좀 더 찾아볼 걸. 그래, 어떻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진 않았고? 아빠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만 생각하면 죄송하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갑자기 큰아빠가 생겼고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사장실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있었네요. 아니 벌써 가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큰아빠 집에 가서 밥이라도 먹지. 내가 아들도 둘이나 있어서 사촌도 만나보면 좋을 텐데. 그건 다음에요. 오늘은 다른 용건으로 온 거라서. 그런데 아까 우리 회사 직원하고 대화하고 있던데 그건 무슨 일이야? 그게... 저는 갑자기 만난 큰아빠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말하기 창피했는데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에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간녀를 만난 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거기다 생각도 못한 큰아빠까지 집에 와서도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남편은 제가 상간녀를 만나고 온 사실을 전해 들었을 텐데도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무서울 것도 없고 시댁 식구나 남편이나 저에게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평소처럼 출퇴근하며 지냈고 큰아빠와도 종종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에 대한 소식도 전해 들었죠. 회사 내부 회의를 통해서 해고시키기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상간녀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와 비슷한 입장이다 보니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대요. 그리고 쪽팔려서 회사 못 다닌다고 사직서까지 냈다는데 반려시켰다고 하더군요. 예상대로 상간녀는 회사에서 해고된 뒤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알죠? 저번에 우리 회사 찾아와서 난리 피웠잖아요. 그런데요? 뭐? 그런데요? 그쪽 때문에 나 회사 잘리고 남편이 이혼 소송 건다고 난리예요. 그래서요? 가만 안 둔다고 예고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쪽이 회사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내 뒷조사한 거랑 가정 파기한 거 대가 치를 줄 아세요? 무슨 대가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도 곧 소송 걸 거니까 기다려. 그리고 너도 내 가정 망쳤어. 참나. 야, 네 남편 너 가만 둘 것 같아? 내가 믿는 구석 없이 너한테 전화했겠냐고. 그거야 내가 알 필요 없고. 내 남편, 아니 이경식 그 인간이랑 어디 잘해봐. 제가 별 반응을 안 보이자 남편이 자기를 책임진다고 했다며 전화로 아주 큰 소리를 치더군요. 사실 그동안 세상에 혼자인 기분이었고 시댁에서 구박하는 것도 참고 견뎠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큰아빠라는 존재가 생겼으니 그것만으로도 든든했어요. 거기다 남편이 저러고 다니니 시댁에도 할 말 다 하고 살아야겠다 싶었고요. 그로부터 얼마 뒤 퇴근한 남편이 갑자기 제 앞으로 오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자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뭐? 당신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딴 여자 만난 거. 이혼하자. 깨끗하게. 그건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더러운 너랑 내가 어떻게 살아?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런 인간이 바람을 피워? 이혼 못하겠으면 내가 소송 거는 수밖에 없어.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상간녀 남편이 자기한테 상간남 소송을 건다고 했다며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자기 버리지 말라면서요. 나 다 정리했어. 걔랑 깨끗하게 끝냈어. 더는 만날 일 없다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너랑은 못 살아.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며칠 뒤에는 신우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받기 싫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옳게, 나야. 네.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오랜만에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연락했어. 이따 점심시간에 맞춰가면 같이 밥 먹을 수 있나? 아니요. 오지 마세요. 같이 밥 먹고 싶지 않네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보니 어이없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고 딱 봐도 자기 동생이 잘못했으니 저한테 대신 말이라도 잘해보려고 연락한 것 같았어요. 시댁 식구들이라면 지긋지긋해서 얼굴도 보기 싫은데 신우의 이상한 목소리까지 들으니 역겨웠습니다. 제가 만나주지 않으니 주말에는 시모와 시부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아가, 우리 경식이가 잘못한 거 이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너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바로 대답하는 게 어디 있어? 여보, 좀 가만히 좀 있어요. 내가 뭘요? 암튼 너 이혼은 절대 안 돼. 우리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가 같이 못 살겠다는데 다들 왜 이러세요? 친척들 다 모아놓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면서 이혼을 한다고? 다들 뭐라고 하겠어? 응? 우리 아들 그러고 다닌 거 다 소문날 텐데. 그건 절대 안 돼. 저도 절대 안 되겠네요.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시댁은 저에게 명령하듯 얘기했습니다. 그나마 시부는 시모에 비해 신사적이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자기 아들 편이더라고요. 제가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으니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막대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서러워 울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할 만큼 해서 조금의 미련도 없었고 믿을 구석이 있으니 못할 말도 없었네요. 시댁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는데요. 돌아가신 아빠까지 들먹이며 모진 말을 듣다 보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문제로 시댁에 오라는 말에 가서 다시는 아무 말 못하게 해야겠다 싶어 찾아갔는데 시부는 안 보였고 시모와 신우만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앉아라. 이제 인사도 안 해? 막 나가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허, 부모 자리가 이렇게나 중요해. 너 이혼 가정에 아빠까지 안 계시니까 잘 몰라서 그런가 본데 남편이 바람 좀 피웠다고 시댁에 이러는 거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오죽하면 바람 피웠겠어? 올케가 잘했어 봐. 경식이가 부모 반대하는 결혼해서 이게 대체 무슨 고생이야? 응? 아, 그러니 이쯤하고 너도 그만해. 경식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내가 알아보니까 그 여자 꽃뱀 같아. 우리 아들 그냥 이상한 여자랑 엮여서 그년 남편인가 하는 놈한테 소송당하게 생겼다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어머, 어머, 얘 무서운 것 좀 봐.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기분이 안 좋다 싶었는데 첫인상 무시 못한다니까. 너 그래서 끝까지 해보겠다 이거야? 네, 전 이미 말씀드렸어요. 뭐 이딴 게 다 있어? 야, 너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러는 거야? 따지고 보면 원인은 너잖아. 우리 동생이 너 같은 거 만나서 저렇게 된 거고. 너 아니었으면 제가 바람이나 피웠겠어? 어? 저는 더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 신유의 뺨을 때렸습니다. 항상 내내 이러던 제가 이런 행동을 하니 시모도 많이 놀랐는데 신우가 저에게 맞고 나서는 저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 대 더 뺨을 때려주고는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바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몇 대 더 때리고 싶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소송이 남아있어서 시댁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큰아빠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셨는지 자주 전화를 해왔고 제 사정을 말씀드리니 유명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 상담받고 있는 변호사 있어요. 내 말 듣고 방금 알려준 그 변호사랑 얘기해. 우리 회사 법률 자문해주는 곳인데 아주 능력 있어. 저는 큰아빠를 통해 유명한 변호사를 소개받아 이혼 소송부터 상간녀 소송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상간녀는 어린 자식도 하나 있다고 했는데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애 양육권도 뺏겼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다 끝냈는데 자꾸만 자기한테 매달린다고 하소연하듯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여보 민영아, 나 한 번만 봐줘, 어? 싫어. 우리 회사에 그 여자 남편 찾아와서 나 소문도 쫙 났다고. 그러게 누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라고 했어? 내가 바람 피우라고 했냐고. 너까지 이럴 거야? 이혼 소송 취하해주라, 어? 나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거 안 보여?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야. 너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알아봐. 이 집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내가 나갈까 네가 나갈래? 민영아, 네가 나 용서해주면 이 집 너 줄게. 너 다 가져. 필요 없어. 이 집 받고 나 그지같이 계속 살라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랑 누나가 너한테 함부로 못하게 할 거야. 나 알잖아. 저는 남편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툭 하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길래 바가지에 찬물을 받아서는 정신 차리라고 뿌려버렸네요. 저는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하나 쉽게 되는 건 없고 기다림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원하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남편은 계속해서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는데 상간녀가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며 따지러 온 거였는데 얼마나 그 상황이 웃기던지 제가 있던 말던 아주 꼴불견이었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전화 안 받아?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우리 와이프까지 있는데. 나 책임진다며. 각자 이혼하고 결혼하자고 했었잖아. 나 지금 갈 곳도 없어. 나가. 빨리 나가. 저 여자랑 아직 못 끝낸 거야?
나 이혼 안 한다고! 김윤지 씨,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상간녀 소송 끝났으니까 이혼 소송도 마무리될 거예요. 여보,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없어! 너 빨리 나가. 얼른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차라리 둘이 나가서 그냥 살림 차리고 살았음 싶었네요.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았고 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자 제가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아니었고 큰아빠가 계속해서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민영아,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집이 공동명의라 재산 분할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걸 처분해야 저도 집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럼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나와. 큰아빠 집으로 와. 그건 좀... 괜찮아. 큰아빠랑도 다 얘기해놨어. 그래서 저는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만 당분간 지낼 생각으로 큰아빠네 집으로 갔습니다. 짐을 다 싸서 나갔더니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큰아빠네 집에서 지내는 동안 큰엄마는 물론 사촌 오빠들까지 너무 잘해주셔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다 가족이 생긴 거니 너무 따뜻했네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저에게 지겹도록 연락을 했는데 전화 이리 줘봐. 큰아빠가 받으시게요? 내가 다시는 연락 못하게 할 테니까 얼른 줘. 여보세요? 누구세요? 우리 민영이 폰 아니에요? 맞는데 왜 자꾸 우리 조카한테 전화를 하나? 응? 조카요? 누구신데 민영이가 조카라는 거예요? 나 민영이 큰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인 걸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거 자제해줬으면 하네. 아니, 어디서 거짓말이야? 당신 뭐야? 민영이 빨리 바꿔! 민영이가 전화 받을 일 없으니 그런 줄 알게. 너 우리 민영이랑 무슨 사이야? 그새 딴 놈 만나나? 아이씨, 이거 이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 고소한다. 여보세요? 야, 이경식, 너 말 조심해. 너 그 자식 누구야? 목소리가 나이 많아 보이던데 너 혹시 돈 많은 남자라도 물은 거야? 남편은 어이없는 말만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큰아빠는 결국 남편을 집으로 불렀고 전화를 끊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찾아왔습니다. 민영아! 민영아! 그만 불러. 지금 한밤중이야. 짐 가지고 나와. 우리 집 가자.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그 논팽이 어디 있어? 그 늙은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좋은 집 사니까 좋아? 그래도 나이 많은 남자는 좀 아니잖아. 자네 왔나? 아니, 민영아, 너무하잖아.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는데 너 왜 그러냐?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큰아빠셔. 뭐? 너 친척 하나 없는 거 내가 다 아는데 큰아빠라니. 남편은 자초지정을 다 듣고는 못 믿겠다는 눈치였는데 사진까지 보여주며 설명하자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아빠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무릎을 꿇고 계속 매달렸고요. 자네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게. 그리고 우리 민영이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재산 분할은 똑바로 하고. 알겠나? 저 민영이 없으면 안 돼요. 제발 마음 좀 돌려주세요. 네? 민영아, 나 버리지 마. 나 깨끗하게 정리했다니까. 남편이 제 다리를 붙들고 놔주질 않자 큰아빠는 더는 못 참겠다며 남편을 한 대 때리려 했는데 그게 무서웠는지 바로 일어서더라고요. 거기다 사촌 오빠들이 나와서 제 옆에 서 있으니 더는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참으로 길었는데 그래도 끝은 나더라고요. 재산 분할도 잘 해결되었고 저는 큰아빠네 집에서 나와 혼자 살 집을 구했습니다. 끝까지 같이 살자고 하셨으나 자주 보고 살면 된다고 하니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네요. 이혼 후 전 시댁 식구들한테도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 아들 인생 망쳤다고 저한테 욕하고 그랬지만 신우는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때 제가 뺨을 2대나 때리고 나왔는데도 저 사과는 못 받겠더라고요. 그만큼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서 받았던 모욕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되시죠? 저한테는 결혼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이혼마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었는데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네요. 현재 저는 여전히 회사 다니며 일하고 있고 큰아빠네 집에도 자주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유일한 제 가족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참 길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처럼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면 꼭 할 말은 하고 사시길 바랄게요. 누구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